예, 안녕하세요. 상한가를 꿈꾸는 월급쟁이 개미 스탑드리머입니다. 예, 지난 4월달이었나요? 4월달에 한번 방송을 하고, 그 이후로 계속 제가 이제 검색기를 통해서 이제 매매를 해봤는데, 썩 성과가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만든 검색기에 추출된 종목을 지난주 5월 첫째 주에 추출된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 분석하는 거를 이제 그 구독자분들, 그리고 제 방송을 시청해주시는 분들께 좀 공유드리고자 좀 이렇게 방송을 한번 켜봤습니다.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좀 추려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하나, 둘, 셋, 넷, 다섯. 한 15종목 나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제가, 나름 이름을 좀 붙여봤는데, 예쁜 이름은 아니긴 한데, 레전드 스윙 검색기라고 해서, 레전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좀 이름을 좀 지어봤는데, 여기 나온 종목 중심으로 해서, 한번 차트 분석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KC피드입니다. KC피드 이제 5월 2일날 제 검색기에 나왔던 종목이고요. 5월 2일이 이때네요. 이때 이제 제가 설정해놓은 이제 조건식 가지고 이제 아마 자동적으로 추출되는 거라 요 KC피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음식료, 담배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주식 제 방송을 보시고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차트 분석하는 걸 보시는 분들은 뭐 하는 기업인지 사실 대부분 다 아시고 크게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KC피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한번 신고가를 한번 찍고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렴을 하다가 이때 찍고 빠지고 반등할 때 찍고 빠지고 하다가 이제 좀 횡보 구간에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한 몇 개월이죠. 이게 작년 4월 말에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거의 한 125일 동안 5개월, 6개월 되겠네요. 6개월 동안 이제 하락 생각 수렴을 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좀 심히 빠진 상태였는데, 지금 요거를 차트를 이때 작년 11월에 차트의 방향이 조금 돌아갔네요. 이때 이제 차트의 방향이 조금 돌아서 횡보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횡보 구간에 들어왔고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구간, 그러니까 지난 4월 말이죠. 4월 말에 이제 거래량을 동반한 좀 꼬리를 달긴 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좀 의미 있는 좀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좀 보기가 힘드시죠? 네, 이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이제 다시 빠지는가 싶더니 지금 박스권 상단 맞고 좀 맞았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라면 지금 매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매매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은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그 장기 평선을 맞고 이제 좀 저항 막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얘가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돌파를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본다 라는 분도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개미가 아닌 세력이 지금 뭔가 개입한 흔적이 좀 보여지고요.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그런 큰 자본이 좀 들어왔다. 이때 뭔가 이슈가 있었나 보죠. 근데 들어왔고 빠지는가 싶더니 한 25% 정도 저점에서 한 30% 되겠네요. 저점까지 하게 되면 30% 정도의 단기 시세를 좀 줬습니다. 흔들면서 이제 왔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이제 다시 요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박스권을 계속 그리느냐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면서 특히 요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그리고 최소한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빠지겠죠. 빠졌다가 또 반등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이러면 또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면 좋은데, 최소한 요 구간은 여기죠. 요 구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한 2,800원, 그리고 못해도 2,700원 구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제 음식료, 뭐 담배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지금 지난 방송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그 주식 제 방송을 보시고 뭐 유튜브에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 차트 분석하는 걸 보시는 분들은 뭐 하는 기업인지 사실 대부분 다 아시고 크게 뭐 관심을 안 가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차트 분석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K스피드 같은 경우에는 2022년 4월에 한번 뭐 신고가를 한번 찍고 뭐 계속적으로 좀 떨어졌던 종목인데요. 뭐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수렴을 하다가 이때 찍고 빠지고 좀 반등할 때 찍고 빠지고 찍고 빠지고 하다가 이제 좀 횡보 구간에 들어온 걸로 보여집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요 한 몇 개월이죠. 이게 작년 4월 말에 이렇게 신고가를 찍고 거의 한 125일 동안 5개월, 6개월 되겠네요. 6개월 동안 이제 하락 생각 수렴을 하면서 좀 계속적으로 좀 힘이 빠진 상태였는데, 지금 요거를 차트를 이때 작년 11월에 차트의 방향이 조금 돌아갔네요. 이때 이제 차트의 방향이 조금 돌아서 횡보 구간에 들어온 것 같습니다. 횡보 구간에 들어왔고 박스권을 좀 그리면서 가고 있는데, 지금 보면은 요 구간, 그러니까 지난 4월 말이죠. 4월 말에 이제 뭐 거래량을 동반한 좀 뭐 꼬리를 달긴 했는데, 거래량을 동반한 좀 의미 있는 좀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좀 너무 좀 보기가 힘드시죠? 네, 한 이 정도에서 보겠습니다. 이때 이제 거래량을 동반을 하고 이제 다시 빠지는가 싶더니 지금 박스권 상단 맞고 좀 맞았네요.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제 생각에는 저라면 지금 매매하지 않을 것 같은데, 만약에 매매하실 예정이시거나 아니면은 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쪽 그 장기 평선을 맞고 이제 좀 저항 막 빠지긴 했는데, 여기서 얘가 살아나려고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한번 재돌파를 노려보거나 아니면은 조금 더 길게 본다 라는 분도 뭐 여기까지 봐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다시 이제 재반등을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 요 구간이죠. 요 구간에 개미가 세력이 지금 뭔가 개입한 흔적이 좀 보여지고요. 뭐 세력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좀 뭐 그런 큰 자본이 좀 들어왔다. 그때 뭔가 이슈가 있었나 보죠, 뭐. 근데 들어왔고 빠지는가 싶더니 한 25% 정도 저점에서 한 30% 되겠네요. 저점까지 하게 되면 30% 정도의 단기 시세를 좀 줬습니다. 흔들면서 이제 왔는데, 이게 또 이제 다시 반등을 하느냐 아니면은 다시 이 박스권,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박스권을 계속 그리느냐는 이제부터가 좀 중요한 구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잘 지지를 해주면서 특히 이 구간에서 지지를 해주거나, 그리고 최소한 여기는 이탈하면 안 된다. 만약에 이탈하게 되면은 여기까지 빠지겠죠. 빠졌다가 또 반등을 하면 좋기는 한데, 이러면 또 시장에서 좀 소외가 돼버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반등을 주면 좋은데, 최소한 요 구간은 여기죠. 요 구간은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게 한 2,800원, 그리고 못해도 2,700원 구간, 이 정도는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있고, 그리고 정말 여기까지 무너지면은 이거는 뭐 눈물을 머금고 손절을 해야 되는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500원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보름, 그리고 아무리 많이 들고 가도 한 달 이상은 잘 안 들고 가거든요. 이제 자본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회전율을 높여야 이제 그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회전율을 높이고, 그래야 이제 좀 복리의 그 마법이 좀 생기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보고 지금 이 종목 들고 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렸던 요 2,800원 그쵸 2,8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보이고 뭐 이런 매집봉 하나 뻥 띄우고 매집봉 띄워주고 그러면은 조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기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들어가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한 보름, 그리고 아무리 많이 들고 가도 한 달 이상은 잘 안 들고 가거든요. 이제 자본이 이제 많지 않다 보니까, 이제 회전율을 높여야 이제 그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은 이제 좀 회전율을 높이고, 그래야 이제 좀 복리의 그 마법이 좀 생기는데, 지금 제 생각에는 만약에 저보고 지금 이 종목 들고 갈래라고 하면은 저는 안 들고 갈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들어가려고 하게 되면.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만약에 말씀드렸던 요 2,800원 그쵸 2,800원 구간에서 이제 지지를 보이고 뭐 이런 매집봉 하나 뻥 띄우고 매집봉 띄워주고 그러면은 조금 들어갈지 생각을 해볼 것 같습니다만은 지금은 조금 보유하신 분들은 뭐 기준 잡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들어가 보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지켜보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KL넷입니다. KL넷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그 5월 2일날 제 검색기에 떴던 종목이고 죄송합니다. 5월 2일 요날이네요. 요날 이제 제 검색기에 떴던 종목인데 그래도 잘 갔네요. 네. 저는 조금 바빠가지고 매일매일 좀 매매를 못하고 있고 그 종목도 좀 분석을 못하고 있는데 그냥 이때 떴으면은 아주 좀 수익이 났었겠네요. 네, 지금 보면은 고가까지 한 종가 5%에 한 3%, 한 7% 정도 수익 구간이 있었네요. 이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2021년 7월에 거의 뭐 신고가 찍다시피 찍고 빠진 종목인데, 이제 요때네요, 요때. 2022년 10월에, 2022년 10월에 여기서 뭔가, 원래 이제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방송을 키니까 마우스가 좀 맛이 갔나 보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우아형 박스를 그렸던 맞으면 빠지고 하다가 얘가 원래 빠졌으면 여기까지 더 빠져야 되는데 여기 정신 차리고 지금 짱바닥 찍고 다시 좀 방향을 틀었습니다. 방향을 틀고 지금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로 좀 박스를 그리면서 아까 K스피드처럼 좀 방향을 돌려서 박스 구간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차트를 키워서 보게 되면은 이 정도 보겠습니다. 이때 엄청난 매집봉이 떴죠. 무슨 이슈가 있었는지 시가가 이제 전일 종가 대비 이제 12% 갭뜨고 이제 여기 장기평 이제 맞고 이제 빠지는 장대 음봉이 출현을 했습니다. 거래량도 상당하죠. 거래량도 이때가 뭐 전일 거래량 대비 5배, 500% 6배 되네요. 6배 정도 거래량을 싣고 매집봉이 떴는데 이 앞전에 이 물린 사람들한테 다 본전을 줬습니다. 본전을 주고 다시 이제 힘없이 빠지다가 다시 이제 좀 반등을 하는 그런 형국이네요. 근데 사실 이 종목이 어디까지 갈지는 사실 아무도 모릅니다. 여기 갔다가 이제 뭐 여기 박스권 상단에서 뭐 또 이제 갭이 이제 막 이렇게 떠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여기서 좀 힘 많이 썼으니까 다시 이제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건 아무도 모르죠. 이 종목을 쥐락펴락 하시는 그분께서 알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게 좀 예전 차트이다 보니까, 지난주에 검색기에 나왔던 차트 기준으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그날 나왔잖아요. 5월 2일날 검색기에 나오고, 만약에 이때 나와서 제가 분석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럴 것 같아요. 여기 손절 잡고, 이쪽에, 한 2,700원 정도 손절 잡고, 이제 한번 대응을 관망하면서,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때리든,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뭐
가장 해피한 단기에 이렇게 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보든 이런 식으로 좀 시나리오를 적어봤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거나 저쨌거나 2,700원, 2,670원 깨지면은 손절한다 라는 마음으로 대응을 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이 지금 여기 어느 구간에 지금 이 종목을 평단가가 얼마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뭐 이게 좀 꼭지에 요런데 이제 물리신 분들, 요런 구간에 이제 물리신 분들은 사실 이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가기는 사실 엄청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한참 이제 좀 시간이 좀 들고 시간을 지내고 나서 뭐 언젠가는 이제 올라가겠죠, 이것도. 근데 차트는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제 크게 이제 보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다시 언젠가는 갈 것 같습니다. 좀 시간만 있으면은 시간만 좀 투자를 하게 되면은 간다 라고 판단을 되는데 언제 갈지 모른다. 애석하지만요. 근데 이게 참 결국 주식이라는 게 좀 하다 보니까 뭐 제가 감히 정의를 내리긴 좀 뭐한데 본전 금액은 다 오더라고요. 근데 시간을 얼마나 투자하느냐가 문제인데 이제 개미는 돈도 없고 이제 시간도 없고 그게 좀 문제이긴 합니다. 뭐 보시는 분들 뭐 현명한 판단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이게 뭐 큰 호재가 더 따라오지 않는 이상은 3일간 이 상승했던 피로감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뭐 이런 식으로 좀 눌러줄 때 뭐를 타시거나 아니면은 단기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 이런 구간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KL랩 뭐 코스닥의 중견기업이고 통신 서비스를 하는 데인데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회사인지는 더 잘 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지금 KL랩 분석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은 SI 리소스라는 종목입니다. 뭐 다이나믹하네요. 뭐 감자에 뭐. 근데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들이 나중에 크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네요. 근데 뭐 여기까지 올라가진 않겠죠. 2,500% 이렇게 올라갈 수는 없을 테고. 그래도 이런 것도 상태만 되지 않으면 한 10배 가는 뭐 그런 종목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SI 리소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스닥, 얘도 코스닥에 등록된 종목이고, 이제 화학 종목으로 돼 있네요. 근데 뭐, 이때 이제 뭐 어떠한 사유로 거래 정지를 먹고, 아이고, 주주 보유하고 계셨던 분들 많이 힘드셨겠네요, 이것도. 2019년 3월에 뭔가, 3월달에 이런 일이 있었던 거 보면 뭔가 어떤, 뭐 감사 보고서라든지 뭐 그런 게 거절됐거나 뭐 어떤 이슈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작년 5월에 뭐 이제 상한가까지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다시 축 빼버리는 이런 종목은 개인적으로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근데 뭐 검색기에 떴으니까 한번 보죠. 한번 이거를 추세를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실 이때 그 거래정지 이후에 이렇게 튀었던 건 사실 좀 무시를 해볼게요. 추세를 선정함에 있어서 무시를 하고 그려보게 되면 뭐 이런 추세 나오겠네요. 뭐 이런 구간도 이제 무시를 하고 뭐 어떤 시장이 뭐 약간 뭐랄까 그 버티다 못하신 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틈에 나오고 뭐 이러셨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건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진짜 짧게 보면 이런 식의 삼각 수렴의 상단을 뚫은 걸로 볼 수가 있겠네요. 선이 너무 많으니까 좀 지어가면서 해보면은 그때 뭐 상한가 한번 갔다가 뭐 여기서 뭔가 어떤 세력들이 좀 붙은 것 같은데 그렇죠?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삼각 수렴을 하다가 여기서 신고하다가 빵 터졌어요. 빵 터지고 말도 안 되게 이날 5월 2일에 검색기에 나왔던 거라고 말씀드렸었는데 5월 3일에 어이구 고가 30%까지 찍고 동전수구나 이거. 근데 여하튼 이렇게 30%까지 갔다가 무슨 이유인지 시가가 그 다음날 종가에 마이너스 5% 찍고 종가가 마이너스 14%까지 갔네요. 이런 종목 하려면 참 대담해야 되겠죠. 네, 어쨌거나 5월 2일에 이제 있잖아요 방송을 켰었다면은
이렇게 봤을 것 같아요. 일단 삼각 수렴에 뚫고 다시 이제 눌러주면서 지지를 하고 받고, 이때도 종가가 한 10% 정도니까 그래서 이렇게 갭이 뜰 거라는 생각은 못 했겠죠. 만약에 뭐 이렇게 좀 눌러주시면 한 요만치 드셔보시라 라고 이제 개인적인 분석을 해봤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운 좋으면 여기서 이제 뭐 요 장기평 이렇게 오면은 여기서 이제 장기평 저항을 딛고 이겨내고 뭐 이런 데까지 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식의 분석을 했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동전주는 안 합니다. 주식을 못 해가지고 이거는 정말 고수분들이 하시고 해야 되는 종목이 아닐까 개인적인 생각은 들어요. 뭐 이런 구간 아까 한 2년이죠. 2년이라는 세월 동안에 내가 피 같은 돈이 들어가 있는 그런 종목이 거래 정지가 돼 있다. 이거는 못 견딜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여하튼 차트만 놓고 봤을 때는 뭐 가격 다 무시하고 이런 거 봤을 때는 제가 제 검색기에 뜨고 목표가까지는, 목표로 설정할 금액까지는 이제 도달을 했기 때문에 다시는 좀 안 살 것 같아요. 이게 뭐 가끔 이제 검색기에 뜨고 한 1, 2주 있다가 시세가 나오는 케이스가 있어가지고 먼저 보고 있는데, 이 종목은 만약에 제가 산다고 했다라고 해도 여기까지 샀다라고 해도 여기까지만 먹으면은 그냥 매도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식으로 이제 제 반등이 나오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고요. 여기서 만약에 빠지면은 난리 나는 거죠. 뭐 지금 이 종목 들고 계신 분들한테 죄송한 얘기지만 엄청 이 추세 무너지면 난리 날 겁니다. 이거 뭐 예를 들어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거의 한 반토막 날 거예요, 이거. 근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이제 손절 구간을 잘 설정하셔서 이런 데서 잘 주워 담아서 뭐 이런 시세를 다시 한번 노려볼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 다음은 이제 LX 하우시스입니다. LX 하우시스 같은 게 이게 LG 하우시스가 아마 이거 바뀐 것 같은데요. 이제 뭐 더 아마 잘 아실 거라 생각은 듭니다. 이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2021년 7월에 고점 찍고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이제 하락하는 패턴을 가다가 다시 이제 좀 방향을 하락해서 상보로 좀 패턴을 좀 바꿨는데 얘는 좀 괜찮은 게, 일단 뭐 아마 대기업이죠, 여기가.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고 구 LG 하우시스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박스로 이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한 1년간의 하락 패턴을 극복을 하고, 하락 구간을, 그러네요. 한 1년 하락했네요. 1년 동안의 하락을 이겨내고, 박스 구간을 조금 치고 있는데, 무슨 호재인지 이때 4월 28일날 좀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아요. 15%. 제가 LX 하우시스도 마찬가지로 5월 2일날 제 종목 검색기에 떴던 종목이라 여태 떴네요. 문봉일 때. 무섭다. 그러면은 이제 보면은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결국은 이제 시세 나오고 거래량을 동반한 누군가가 들어왔을 때 이 봉에 이제 시가를 손절 잡고 이제 관망을 하는 거죠. 바로 들어가면 좋은데, 얘도 보면은 사실 최근에 얘는 참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제 여기 맞으면 떨어지고 맞으면 빠지고 어떤 종목인데, 그러네. 여기 맞고 이제 음봉 나오면서 이제 빠져야 되는데 다시 이제 양봉이 하나 출현을 했어요. 여기 거래량이 조금 아쉽긴 한데, 거래량을 이제 조금 더 키우면서 양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3.6%니까 이런 종목도 지금 두 개의 양봉, 이제 한 5% 정도의 음봉을 이겨내고, 그리고 기준봉이 되는 4월 28일에 요 봉에 지금 하단을 깨지 않고 지금 시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는
뭐 크게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어요. 세 가지죠. 뭐 주가가 뭐 오르느냐, 행보하느냐, 빠지느냐, 요 세 가지인데, 뭐 첫 번째는 가장 뭐 안정적으로 가는 거는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누구나 원하는 그런 시나리오고, 그리고 가장 원하는 건 여기서 바로 이제 시세가 나오는 거겠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이런 식의 뭐 종가 기준으로 보면 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런 식의 그래서 뭐 한 뭐 이런 식의 시세를 볼 수 있을 것 같고, 빠지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뭐 그리고 여기서 이 고점 못 들어올리면은 빠집니다. 이건 이런 식으로 뭐 나중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다음 주, 그러니까 그 다음 주 한 주가 참 중요한 한 주가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이런 식으로 좀 시세가 이렇게 뭐 꼬리 달고 오더라도 꼬리가 안 그려지냐? 꼬리를 달더라도 요 고점은 좀 뚫어줬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빠졌다가 그러면 다시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이건 모르죠, 아무도. 대신에 중요한 선은 지금 이쪽 38,000원 요 선이다. 그리고 단기간에 좀 시세가 조금 나오려고 하게 되면은 한 41,000원 요 봉의 종가인 얼마야? 41,000원을 돌파해주고 가야 다음을 노려볼 수 있겠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얘는 좀 저도 지켜보는 걸로 해볼게요. 그리고 다음은 이제 휴엠NC입니다. 휴엠NC. 아이고, 그래도 주주분들이 너무 힘드셨겠네요. 와, 여기서 2022년 10월에 뭔가 거래 정지가 풀리면서 하한가 두 방 맞고 횡보를 하고 있다가 박스권 횡보하고 있다가 4월 27일에 뭐 거래량을 엄청 동반하면서 이제 상한가였겠죠? 이거 상한가네요. 상한가인데 상한가 나오고 지금 그래도 이 기준봉을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때 떨어졌던 구간이 2022년 10월이네요. 10월에 이제 하한가 두 방 맞았을 때 떨어졌던 구간이 빨간색 구간이 진공 구간인데 여기 매물이 없는 구간이에요. 나중에 얘가 그 뭐 호재나 뭐 재료가 이제 나와가지고 하면 여기는 그냥 가뿐하게 넘길 겁니다. 뭐 물론 여기에서 이제 매수하셨거나 뭐 요 구간이 조금 신경이 쓰입니다만은 지금 여태까지 없던 거래량이죠. 거의 최근 몇 년 동안 뭐 거래 정지여가지고 그렇긴 한데 이때 빠졌던 거래량, 그러니까 이때 하한가 맞았던 거래량 대비 그거를 상회하는 거래량이 지금 계속 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얘도 뭐 동전주 짤랑짤랑 하다가 이제 지폐주로 넘어온 건데 보면은 이건 이렇게 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얘는 여기서 밀리지 않고 하면은 그래서 안전하게 간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까지만 먹는 거고, 조금 더 모험을 해보고 싶다 하게 되면 여기까지 보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 기준을 저라면은 이거 잘 안 살 겁니다. 이 종목은 너무 무섭기 때문에 뭐 이런 걸 한 1200원 손절 잡고 이런 식으로 이제 빠지다가 또 이제 이런 애들 특징이 매집봉이 하나씩 떠요. 이렇게 매집봉이 하나씩 이제 뜨면은 그때 이제 거래량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가면은 이제 매수하는 쪽으로 보는 게 안 맞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조금 단기적으로 좀 수익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대신에 여기를 깨면은 나락으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잘 판단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이지바이오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림이 다 날라갔네. 차트가 저장이 안 됐네요. 네, 이지바이오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지바이오 같은 경우도 차트 되게 좋네요. 이건 이지바이오는 조금 더 크게 차트를
보고 분석을 해보면은 이런 식의 박스거든요. 이런 식의 박스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땐 여기서 이 쌍봉 찍고 이제 빠졌다가 다시 이제 들어 올렸다가 내려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삼각 수렴을 한번 크게 돌파해주고 좀 눌려서 박스권 구간인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 이때 2022년 언제 아니로 4월에 매수하신 분도 아마 분명 계실 텐데, 우선 이거는 되게 차트가 좋다, 지금 진입하기에는 참 좋은 차트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보면은 이제 박스권 상단 맞고 이제 뭐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다시 재돌파하려는 움직임인데, 꼬리를 크게 2번 달았어요. 2번. 대신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뭐 KHPD였나요? KLS였나요? 고점을 좀 LX 아웃시스구나. 고점을 좀 높여줬으면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꼬리를 길게 달긴 했는데, 지금 뭐 고가 17%까지 찍고 이제 5%, 5.7% 마감을 했는데, 이런 것도 이런 게 이제 보면 그 다음날 이제 다음 주에 여기서 조금 이제 지지부진하는 봉 조금 보여주다가 빡 이렇게 꼬리 타고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뿌리를 야금야금 먹어가면서 이제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이것도 저기 나왔을 건데, 이지바이어 얘도 5월 2일날 같이 검색이 된 거네요. 이때는요. 이때 검색기에 나왔다 하면은 사실 뭐 어떤 전문가분들은 음봉이 사서 양봉이 팔면 된다 하는데, 사실 음봉은 좀 무서워서 못 사겠더라고요. 이제 음봉 나오다가 이제 양봉 전환하면은 이제 그때 조금 이제 보는 편인데, 개인적으로는 만약에 이때 나왔으면 바로 검색기에 나왔을 때 안 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좀 거래량을 동반하는 그런 좀 윗골이 달린 양봉이 출현을 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런 박스다. 뭐 여기서 뭐 더 빠질 수도 있겠지만, 빠졌다가 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보면은 4,290원만 안 깨면은 그래도 한번 여기까지는 한번 4,800원 정도까지 두들겨 보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차트입니다. 또 뭐 음식료 담배라고 하는데 뭐 유통업종인 건지,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게 만약에 빠지면은 되게 무섭게 빠질 수가 있는 게, 이겼다가 얘도 살짝 좀 밀린 폭이, 그 윗꼬리가 밀린 폭이 좀 심상치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빠져버릴 수도 있거든요. 쌍봉 여기서 약간 쌍봉 아닌 쌍봉 찍고 이렇게 빠져버릴 수가 있어서, 이것도 이 종목도 항상 뭐 어떤 종목이든 간에 손절을 확실히 잡고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기 때문에, 짧게 잡으려면 4,300원 정도 손절 잡고, 만약에 조금 더 길게 보시겠다 라고 하시는 분은 4,150원 정도 손절 잡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갔다가 다시 올라가면 좋은데, 여기서 이제 빠져버리면 이제 한 10% 정도 더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지바이오는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뭐 본다 하게 되면은 그냥 이런 거는 그냥 한번 구경만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이게 시나리오를 한번 짜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말씀드린 대로 쌍봉 찍고 빠지느냐, 공부하는 차원에서 이제 쌍봉 찍고 이런 식으로 빠지느냐, 그거는 한번 공부 차원으로 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마페인트입니다. 사마페인트는 얘도 차트가 상당히 좋네요. 이것도 정말 오랜 기간 동안 이렇게 됐구나. 2021년에 거의 뭐 역사적 신고가,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네요. 뭐 그때 이제 2015년에 역사적 신고가를 끝으로 계속 하락하다가, 이게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그 엘리어트 1파 자리일 수도 있거든요. 중장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게 한 몇 프로죠 이게.
300% 시세 나고 빠졌네요. 엄청 큰 세력일 수도 있습니다, 이거. 어쨌든, 한 300%. 2019년인가요? 2020년에 이제 300% 정도 시세를 내고, 힘없이 또 하락 상각 수렴하다가 이제 차트 돌렸거든요. 지금 뭐 거래량도 조금씩 들어오고, 여기 보시게 되면은 들어오죠. 근데 이런 윗골이라는 종목이 타점만 잘 잡으면은 그래도 단기적으로 수익 보기에 참 좋더라고요. 이런 거.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뭐 그런데 모르겠다. 뭐 여하튼 추세 상단 저항 맞고 빠졌다가 다시 한번 이제 시세가 나온 건 케이스인데, 이런 것도 얘는 아마 5월 3일에 제 검색기에 나왔을 겁니다. 이것도 보게 되면 스마페인트 있죠. 5월 3일에 딱 하게 되면은 5월 3일 죄송합니다. 13%까지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이런 스타일이거든요. 이제 윗골이 길게 달고 여기를 타고 올라가는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은 요 윗꼬리 구간만 다 먹어도 얼마죠? 이게 몇 프로인가요? 이게 10% 먹는 거거든요. 이 전기 이평선까지 해가지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이게 되게 좋은 게 앞쪽에도 매집봉이 있고 얘도 매집봉이고 매집봉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누군가 계속 뭔가 물량을 매집하기 위해서 매집봉을 계속 띄우면서 상향하고 있는 그런 차트인데, 개인적으로는 되게 저점에서 잘 잡을 수 있는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빠질 수도 있는데, 빠지게 되면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손절 잡고 뭐 이런 데 손절 잡고 그냥 6,400원 정도 손절 잡은 다음에 대응해 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뭐 1차 사고 2차 사고 다시 한번 노려본다든지. 근데 가장 단기적으로 봤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가장 좋은 거고요. 예, 스마페인트도 괜찮은 종목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이건 뭐 제가 추천을 하는 게 아니라 거듭 말씀드리지만 혼자 차트 분석하기에 심심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가 나름 공부했던 부분을 그 시청자분들한테 제 의견을 그냥 공유하는 정도이기 때문에 뭐 투자는 본인 판단으로 대응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식의 그 우상향 패턴도 볼 수 있겠네요. 빠지더라도 요런 구간에서 이제 매수하시게 되면은 뭐 바로 가면은 어쩔 수 없는데, 그런데 한번 눌러줄 때 딱 잡아주면은 조금 더 크게 먹을 수 있는 좀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다음 대우부품입니다. 대우부품도 어이구 뭐 수소차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뭐 시세가 났던 종목이긴 한데,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몇 년 안에 크게 한번 갈 것 같아요. 이거는 제 예전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던 종목이긴 했는데 8,000원까지는 안 가겠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4배 정도.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네, 여하튼 보게 되면은 뭐 어차피 근데 제가 지금 방송을 하는 게 뭐 단기 대응이니까 단기적인 관점에서만 보겠습니다. 지금 요것도 마찬가지로 누군가 계속 들어와가지고 막 흔들고 막 그러고 있어요. 뭐 이런데 매집봉이 있고, 여기서도 이제 한번 올렸다가 갑자기 빼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올리고, 참 가지고 계신 분들 정신건강이 참 안 좋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뭐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그냥 정말 그 미리 방송 준비 안 하고 그냥 즉흥적으로 하는 건데, 보면은 얘도 이제 이렇게 시세 나오고 널뛰기 하다가 이제 요 하락 박스를 이제 뚫어줘서 지금 횡보 살짝 우상향하면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왔다 내려주고.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지금 5월 2일인가에 5월 3일이죠. 얘는 5월 3일에 이때 나왔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음봉이 좀 무서워서 못 산다고 했는데 양봉이 나왔습니다. 5월 4일에
5월 4일에 양봉이 나오고 요 시가 이탈 안 하는 거를 잘 봐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한 자리인데, 이런 기준봉 이때 4월 26일에 나왔던 이 기준봉 전체를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이런 종목을 대응을 해야 되는데, 중간 지점에 지금 양봉이 나왔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재돌파할지, 그 4월 27일 요 매집봉, 맨 저는 거 매집봉이라고 그러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매집봉 이상으로 다시 주가를 날려버릴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양봉 나온 척 하다가 페이크 주고 이렇게 갔다가 아까 뭐 매집봉 뜨든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이제 횡보하다가 이런 식으로 나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1659원 이탈 종가 기준으로 1659원을 이탈하지 않는 쪽으로 단기적으로는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지금 대우부품이라는 종목이 뭐 수소차 쪽에서 엄청 각광을 받는 종목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거는 누군가 들어왔어요. 지금 거래량이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거의 여기만 보더라도 어떻게 되죠? 요 구간만 보더라도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0%를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금 그 시세 나오면은 60% 올렸다가 뺐다가 그러다 60% 올리고 빼고 계속 이 정도의 힘이 있다는 건 이 종목을 지금 크게 장악하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다 본인들 이제 매진 물량이 이제 만족스럽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데까지 그냥 날려버릴 거예요. 이런 거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진짜 대시세가 나오면 뭐 이런 데까지 터치하는 거고, 만약에 안 가더라도 여기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언젠가는. 언젠지 모릅니다. 알면 제가 이 방송 안 하고 있겠죠. 이런 식으로 갔다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부국철강입니다. 부국철강. 얘도 5월 3일에 나온 검색기에 떴던 종목이에요. 얘도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아주 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패턴이죠. 정말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근데 보면은 되게 매력적인 구간이죠. 거의 요 큰 그림에서 우상향 박스의 하단이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널뛰기를 해왔지만 지금 이런 그 하락 구간을 지금 차트를 횡보 박스로 돌렸다. 아까도 계속 진짜 검색기 설정해놓은 게 그런 로직으로 해놨기 때문에 대부분 차트가 비슷할 겁니다. 하락하다가 이제 이제 하락을 이제 이겨내고 박스 바닥 다지는 구간인데요. 이런 것도 이제 장기적으로 투자하실 분은 제 방송하고는 안 맞을 건데, 이런 것도 이제 5월 3일에 이제 검색기가 떴으면은 저는 지켜봐요. 이런 데까지. 이게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땐 이렇게 빠졌다가 가거나 아니면 지난 무슨 얘기죠? 지난 목요일에 떴던 이 분봉을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겨내고, 이겨내서 이런 식의 그림도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내려갔다 가든가, 여기서 이제 장기 경선하고 싸우다가 이제 시세 한번 분출하거나. 근데 어쨌거나 얘도 손절을 잡고 한 3% 내지 4% 잡고 대응을 하되, 만약에 먹으면은 한 7, 8% 먹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가보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 네, 다음은 이제 안국약품입니다. 안국약품도 지금 역전의 세월이 참 길긴 한데, 얘도 바이오 종목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상당히 바닥 구간에서 이제 거래량이 계속 지금 출현을 하고 있다. 어떤 바이오 약품 어떤 시세라고 하는 게 결국은 바이오는 신약 개발이나 임상 상상을 승인 받았다 하게 되면 이제 시세가 나오고 이러는 편인데, 지금 아주 큰 그림에서 보면은 되게 좋은 구간이에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지금 한 8,400원인데 12,000원까지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으로 봤을 때.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는 건데, 개인적인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이거는. 이런 식의 이제 추세를 그려보고, 상승, 바닥인 줄 알았다가, 그렇게 못하고 다시 막 빠지고, 이런 식으로 빠졌다가,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얘도 마찬가지로 박스권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뭐 이렇게 보시면은 막스를 치다가 또 5월 3일에 제 검색기에 떴는데 얘는 바로 뭔가 어떤 리액션이 있었네요.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 장기평선에 좀 걸려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시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타고 올라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하고 올라가는 거 이렇게 가든가. 결국은 중요한 거는 한국약품은 8,300원 깨지면은 빠집니다. 이거 8,300원이면은 보면은 1% 손절 잡고 대응하면 좋겠네요. 얘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라가고 여기까지 이제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만약에 못 가면은 여기라도 뚫어줘야 돼요. 나중에 하면은 여기를 뚫고 어쨌든 간에 가야 되네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뚫고 여기서 안착해준 다음에 다시 이제 노려보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아름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빠지면은 여기 하단까지 빠지면 좀 손실이 크기 때문에 안동약품 보유하고 계시거나 지금 매매를 해보실 예정인 분들은 뭐 이런 시나리오도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약품이 떴네요. 약품. 이게 약품은 5월 4일에 떴는가 보다. 약품 시리즈들 맞네요. 국제약품, 안국약품이 있었고 국제약품이 있었는데 이 차트를 한번 크게 보면은 제가 산다라고 했을 때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구간이 어느 정도 구간이냐,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나 저평가된 구간인가 고평가된 구간인가 이런 걸 좀 가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때는 뭐 이것도 약품주들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이슈가 있으면 오버슈팅이 나오는 구간이 항상 생기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좀 무시를 해보고 물론 여기 계신 분들 계실 겁니다 지금. 근데 언제 올지 모르죠 온전히.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이런 박스 그리면서 이제 가는 그런 종목인데 지금 아주 타점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은 타점이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이 고점을 연결을 고점과 저점을 연결을 해보시면은 얘도 여기서 누군가가 들어왔다. 여기 이때죠, 이때. 작년 12월 달에 어떤 큰 손이 들어왔다. 그리고 이제 빠졌다가 대신에 만약에 기준봉을 요때로 설정을 했으면 4,200원은 아직 깨고 있지는 않다. 살짝 깨는 척 하다가 다시 이제 들어올렸잖아요, 이게. 보시면 그때. 네, 여하튼 누가 들어왔고 아직 안 나갔다. 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봤을 때도 뭐 이때 어떤 최근에 그런 지수가 좀 안 좋아서 빠졌다가 아마 이제 다시 회복하는 그런 그림 같아 보이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국제약품 같은 경우는 요거 시가 손절 잡으면 될 것 같아요. 짧게 봤을 때.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뭐 계속 시나리오는 똑같은데 뭐 이런 식으로 노려보거나 마찬가지로 이 꼬리 타고 바로 위로 올라갈 수도 있는 뭐 이렇게 앞전 매물 한번 본전가 한번 줘야 또 거듭날 수 있을 테니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간다거나 이게 너무 좀 과하다 싶으면은 요만치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구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 모든 상승자를 했네요. 잘은 모르겠는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다시 좀 좋은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예상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얘도 5월 3, 4일 이제 나온 거구나.
그러면 이런 종목은 해볼직하네요. 손절 잡고 한 4,600원, 4,000 아니 4,500, 한 80원 정도 손절 잡고 이제 이런 식의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다음은 화승인더라는 종목입니다. 화승인더도 얘도 뭐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차트가 고약하네요. 이것도. 네, 중요한 거는 얘도 마찬가지로 고점 기준을 내려놓고 이것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얘도 이게 뭐 여기서 약간 하락했다가 다시 이제 추가 하락이 있던 종목인데 지금 이 선이 상당히 의미 있는 선이거든요. 지금 이 상당 추세선이. 근데 그 상당 추세선을 여기서 이제 돌파를 해버린 거죠. 돌파를 했다기보다 그냥 쓱 지나가는 하면서 지금 홍보 박스 그리면서 홍보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뭔가 어떤 시세의 분출이 나왔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얘도 요날 제가 검색기에 떴을 텐데 계속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운봉에서 무서워서 못 삽니다. 그래서 이런 때는 이런 그 구름대라든지 아니면 이런 장기평 뭐 기준 잡아가지고 이런 게 갑자기 뭐 한 이렇게 다시 갈 수도 있거든요. 갑자기 시가 뭐 여기서 뭐 한 4,200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장대양봉 나와서 좀 상한가 가는 경우도 있고 이런데 그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기 때문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손절 라인 세팅해서 뭐 여기 안 깬다 하게 되면 한번 노려볼 수도 있을 구간인 것 같아요. 여기 뭐 여기서 날 사가지고 여기서 한 7% 정도 먹으면 그래도 은행이자 1년치 이상이죠. 그거를 그래도 한 보름 안에 한 달 안에 먹는다 라고 하게 되면은 뭐 좋은 거니까요. 이거는 여기까지도 빠질 수 있는 거를 고려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지금 모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여기서 아까 제일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런 식의 그 장대양봉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여기서 조금 음봉의 크기를 좀 줄이면서 매물 소화하고 다시 가는 뭐 그런 패턴으로 타점이 여기 이쪽이랑 두 구간 이제 가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조금 길게 한번 한 달 이상 보고 하시는 분들은 3,700원, 3,750원 정도 손절 잡고 한번 움직임 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이제 오늘 뭐 종목이 많아가지고 일주일 지난번에 하니까 쉽지 않네요. 이것도. 네, 이것도 또 무서운 종목 나왔네요. 차트 모양이. 뭐 세력이 요즘 뭐 있겠죠. 세력이라는 존재가 돈 많으신 분들이 한번 여기서 크게 돈 버시고 나가신 것 같습니다. 이때가 2016년이니까 16년 지난 한 7년 지났네. 7년 전에 난리 치다가 여기서 던져버리신 것 같네요. 그분들이 던져버리셨고 이제 여기도 이제 거의 상황 선고 한번 받은 다음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그런 패턴의 종목입니다. 근데 뭐 이때도 이런 종목에 이 정도의 물량을 태울 수 있는 분들은 상당한 확신이 있으니까 본인들이 이렇게 물량을 태우지 않을까라는 게 제 기본적인 생각이거든요. 지금 보면, 이제 원래 빠질 거면은 추세 상단이랑 평행하게 이제 오면은 좀 잘 보여요, 이게. 이 정도로 보죠. 이런 구간은 일시적으로 좀 이제 낙폭이 좀 컸던 그런 구간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구간은 좀 무시를 해보고 추세 측면으로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한번 보는 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얘가 그 저점을 낮추고 이제 저점을 계속 낮추고 여기가 고점이라고 봤을 때 고점을 못 들어 올리다가 또 저점 낮추고 고점을 못 들어 올리고 전고점을 못 들어 올리고 하다가 최근에 좀 분위기가 좀 바뀐 것 같아요. 보시게 되면은 저점을 높였죠. 얘도 지금 뭐 여기서 약간 밀리기는 했는데 이번에서 좀 밀리기는 했지만 이 상한가까지 갔다가 마이너스 11% 한 반절 정도까지 왔네요. 지금 보면 이런 것도 뭐 검색기에 떠서 예를 들어서
저는 봉에 못 산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제 한 요만한 양봉 하나 이런 식으로 나오다가 이런 식으로 다시 재돌파할 수가 있거든요. 지금 여기 누가 들어온 거는 이거 개미가 아닙니다. 앞전에 이제 매직봉도 좀 있고, 단기간에 이렇게 흔들면서 왔다리 갔다리 한다는 거는 이 종목에 누군가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중요한 거는 얘도 이런 종목도 대응을 할 때 결국은, 근데 저는 이런 무서운 종목은 못 사요. 막 뭐 감자에 그 거래 정지도 당겼겠죠. 여기서도 아무리 뭐 수천 %의 그 수익을 주더라도 이런 거 못 사는데, 하지만 검색기에 떴고 그 차트 공부해보는 차원에서 그냥 말씀을 드려보는 겁니다. 만약에 저라면은 이 구간을 아예 그냥 통으로 분할 매수할 것 같아요. 여기 손절 잡고 요 상한가 나왔던 여기 손절 잡고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이제 이렇게 떨어졌다가라도 한 번은 반등을 주거든요. 빠지더라도. 그러면은 이 정도 구간 먹을 수 있는 4.2초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이런 식으로 대응해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세력 형님들이 여러 번 이걸로 좀 많이 해 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다가 상패되거나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럼 아무도 모르는 거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대응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두 종목 남았네요. 열몇 종목 하려니까 힘들어. 그래도 뭐 돈 버는 거니까 재밌게 하는 거죠. 공부를 해야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뭐 경험치도 많이 필요하고 하다 보니까 뭐 쉽진 않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얘도 지금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우상향입니다. JC 케미칼, 뭐 화학업종이겠죠. 뭐 우량 기업이라고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이 되어 있고 화학 종목입니다. 이제 큰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런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계속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종목인데, 중요한 거는 작년 2022년 4월달에 역사적 신고가 한번 찍고 좀 빠졌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결국은 중간에 손절한 사람이 없으면은 이 종목으로 작년 4월부로 이 종목으로 손실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다는 얘기예요. 만약에 이때 정확히 매도만 하셨으면은, 본전이 왔을 때 매도만 하셨으면은. 지금 이때도 보면은 이거 되게 참 이런 것도 매집봉 하고 날려버린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게? 날려버린 다음에 뭐 호재가 있어서 이렇게 빵빵빵 떴겠죠. 지금 9,900원이었던 게 한 2, 3일 만에 2배까지 올랐으니까, 이런 종목은 제가 잘 보고 계시다가 이 정보가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이제 봤을 때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이렇게 이런 박스 그리다가 지금 다시 살짝 우상향하는 그런 패턴으로 지금 가고 있는데, 저는 어차피 뭐 길게 안 보니까 이런 종목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먹을 수 있겠는데요.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빼버리고, 지금 그림에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면 맞을 것 같아요. 결국은 이 세력의 우상향은 고점을 살짝 높이고 저점도 높이고, 여기서 지금 매집하고 누군가가 매집을 하면서 야금야금 물량을 모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런 종목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4월 28일에 종가 고가 한 7.7% 찍고 그 다음날 시가가 그날 종가에 마이너스 3% 나오고, 이런 종목 참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뭣도 모르고 이제 매수한 개미들은 여기서 이제 장 시작할 때 동시효과 보고 쫄아가지고 여기서 던져버리거든요. 이런 꼬리가 아마 그런 던지는 건데, 근데 그거를 이틀 지났는데 또 다시 이
상회하는 그런 또 그림이 나왔어요. 약간 누군가 이제 올리고 싶은데 개미 털면서 가고 싶다 뭐 이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지금 누군가 들어왔고 우상향 박스로 참 아름답게 셔츠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게 저 5%짜리 봉인데 이게 몸통만 봤을 때 5%짜리인데 여기서 바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요.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흔들면서 이제 올라갈 수도 있고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냥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여기서 아예 각도를 바꿔가지고 이제 쭉 올라갈 수도 있고 네, 그거는 세력 마음입니다. 중요한 거는 손절만 잘 잡고 대응하면 된다. 저는 아마 이런 종목은 좀 관망을 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뭐 빨리 한다고 하더라도 뭐 이런 7,600원 그러니까 요 앞전의 장대 양봉에 종가 손절 잡고 대응을 하거나 진짜 무조건 이 종목을 사야 된다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좀 기다려요. 기다렸다가 어디까지 빠지는지 보고 대응 전략을 짜거나 그리고 더 빠지면은 요런 데에서 더 빠지게 되면 여기까지 빠질 수가 있거든요. 뭐 다시 올라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거는 잘 감당하면서 시나리오 짜보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퓨처캠이라는 종목입니다. 퓨처캠 신성장 기업 제약이네요. 얘도 그 5월 4일에 뭐 제약들이 뭐가 있었나 남진약품도 그렇고 국제약품도 그렇고 뭐 일단은 이때 이제 한 고가 10% 정도 9% 정도 찍고 7.2%에서 마감됐는데 되게 힘 좋게 잘 마감이 됐네요. 여기 이제 장기평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꼬리 길게 안 달고 잘 왔네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큰 그림을 봤을 때 이제 살짝 우하향하는 박스를 그리면서 이제 정말 큰 그림이죠 이거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갭이 떴었고 여기가 4월 초에 이제 갭이 뜨면서 뭔가 2월 말에 장대음봉 한번 나오고 한 20%짜리 장대음봉 나왔다가 이제 여기서 다시 이제 바닥 다진 다음에 갭 뜨고 다시 일자형 반등 노리는 그런 패턴인 것 같습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런 건 좀 그래도 분석하기가 용이해요. 이게 딱 어떻게 보면 보인다 그래야 되나? 그러니까 틀릴 수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시나리오를 세워보는 거죠. 지금 앞전 매물 다 먹었죠. 여기 앞전 매물 다 먹었고 그러면은 한 가지 볼 수 있는 거는 여기까지 날려보낸다. 뭐 여기서 뭐 살짝 뭐 지지부진할 수는 있어도 이렇게 갈 수는 있어도 여기까지는 한번 다시 터치해볼 힘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게 하나. 대신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하게 되면 손절도 짧게 잡아야죠. 8,475원 정도 손절 잡고 여기서 이제 날려보내거나 반대로 여기서 이제 얘도 마찬가지로 이 봉 전체를 다 분할 매수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봉을 3등분 해가지고 여기서 한번 1차 매수하고 요 무렵에서 요 부분에서 2차 매수해서 이제 빠지고 날라가거나 아니면 더 한번 눌렀다가 날라가거나. 네, 근데 이런 종목은 되게 그래도 기준 잡을 구간이 많기 때문에 뭐 장기평을 잡든지 아니면 구름대를 잡든지 봉 시가를 잡든지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시간만 투자하면은 뭐 대단한 시간이 아니라 상당히 저점이기 때문에 뭐 하면은 그래도 먹을 수 있는 구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손절 짧게 잡고 한 15% 정도 더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진짜 조금 더 장기적으로 본다, 본인이 이제 이 퓨처캠이라는 회사에 대한 그 성장 동력에 반해서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크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여기까지 이제 이 구간까지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저는 한 달 회전율을 높여야 개미는 그
투자 금액의 모습을 이제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저라고 하게 되면은 한 요 정도 한 15% 정도만 먹고 실현하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한 10몇 종목 정도 이제 좀 장시간 동안 분석을 해봤는데요. 뭐 제가 분석한 내용에 혹시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종목에 대해서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의 의견이 궁금하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또 영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제가 영상을 올리고 나서 구독자분들이 한 3분 정도가 늦었어요. 그래도 뭐, 제 영상이 좀 그래도 좀 다른, 이제 광고하는 그런 영상보다는 좀 퀄리티가 그래도 있다고 좀 판단을 하셨는지, 그래도 참, 영상 올릴 때마다 구독자분들이 좀 늘어나서,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좀 뿌듯하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은 뭐 다른 뭐 컨텐츠 하시는 분들하고 좀 다르게 뭐 추천을 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추출한 종목들이 이렇게 가지 않겠는가 뭐 약간 토론방 같은 식으로 좀 채널을 좀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분들이 이제 저하고는 또 다른